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당직자나 하여간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일 수개표를 적용한 득표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최고위원회 선출된 사람들 중에 지금 언급하지 않은 전현희 후보만 빼고 나면 뭐 김민석,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 되죠. 그 사람들이 뭐 당선돼 가지고 어,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저 최고위원회 도전하고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해오던 식으로 해서 당일 수개표 득표율을 적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몇 프로로 졌다 하는 거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뭐 1위를 한 사람이 김민석 후보니까 김민석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4.10 총선 이후에 집중했던 게 이 개표 상황표에서 이 개표기 득표율하고 수개표 득표수를 따로 계산하는 작업을 해서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걸 전국적으로 제가 증명을 했는데요. 여기 여기 영등포 우리죠. 영등포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자, 여의동 1투표소, 요건 선거이니까 당일 선거입니다. 당일 선거에서 1545표를 계암점검부에서 쏟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보내면, 거기서는 그 1545표를 기계에다 쭉 집어넣어서 1번 후보 몇 표, 2번 몇 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42표를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심사집계부에서는 기계에서 분류한 거는 일단 여기서 재검표라고 얘기하는데, 재검표가 이루어진 흔적은 제가 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요 표를 그대로 그냥 개수를 했는지 어쩐지 하여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숫자가 전국으로 다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튼 요 42표를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거는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분류되지 못한 숫자는 이제 비로소 무효표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쭉 기계에서의 득표수, 사람이 분류한 득표수, 요거를 전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여의동 1투표소 보면 재확인한 투표지 수개표 수입니다. 6, 21, 6, 21 입력했고요. 뭐 기계도 개표기에서의 득표수도 입력을 했습니다. 411, 1086. 네. 자, 6, 21 다음에 여의동 2투표소 가면 2, 23, 2, 23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전국에 이게 여의동 영등포 같은 경우에 왜 안 넘어가노? 쭉 47개네요. 47개 투표소의 거를 전부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개표 상황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338대 1025. 이 숫자만 보면은 박영천 후보가 졌다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죠. 여기서만 벌써 3대 10, 아, 어떻게 되는 거야? 70%, 700표 가까이, 670표 가까이가 차이 나는데, 예?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3배 정도잖아요. 예? 이긴 비율이. 근데 사람이 한 거에서는 21배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 숫자를 해서 느낌을 갖고 전국 거를 다 입력한 거예요. 여기도 2.5배인데 7배 반. 예? 여기도 4배. 여기 뭐 비슷하게 나. 3배인데 3, 42. 3배 비슷하게 나왔고, 여기는 여기도 2배인데 4배.
여기도 3배인데, 여긴 비슷하게 나왔군요. 신길동 가면 황당하게 나옵니다. 자, 적습니다. 더 숫자가. 예? 한 20% 정도 적죠. 근데 사람이 한 거에서는 오히려 박영천 후보가 3배가 더 넘습니다. 여기도 적은데 3배. 여기는 비슷한데 2배. 그러니까 이 숫자를 쭉 넘기면서 보면 한번 제가 천천히 넘길 테니까 보시라고요. 예? 뭐 적은데 거의 4배. 여기는 비슷하네요. 여기도 2배 이상. 여기도 뭐 한 20% 차이인데 여기는 2배 가까이. 적은데 많고. 여기 비슷하네요. 여기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제 반대쪽으로 나타났고, 요것도 그렇고요. 이런 데도 보면 뭐 거의 3배잖아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이게 정상적으로 개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이유가 뭐 특별하게 국힘당이 분류하지 못할, 국힘당이 더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쫙 입력해 놓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숫자를 전부 47개, 47개 투표소 걸 다 합친 게 총 유효 투표수가 972표고요. 그 중에 김민석 후보가 353표, 박영천 후보가 613표. 거의 2배 아닙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비율로 해보면 36.3% 대 63.1%란 얘기예요. 26.7%로 박영천 후보가 이겼다니까요. 당일 수개표로만 따지면. 예? 여기는 뭘 해도 당일에 그냥 기계 득표율도 박영천 후보가 더 높아요. 예? 그러면 사전 조작이 엄청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26.7%, 당일 수개표로만 하면 26.7%고요. 선관위 발표는 어떻게 됐나 보시죠. 50.18% 대 49.03%. 0.15%로 차이로 졌나요? 1.15% 차이로 졌는데 표 차이 수가 1135표예요. 아까 이런데 한동만 해도 몇백 표 막 700표, 700표, 600표, 700표 막 이렇게 차이 났는데 어떻게 전국에서 전체에서 이런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되냐고요. 그럼 뭐 개표기에서 여기서는 사전선거인 수를 제가 추계한 걸로 따지면 한 13,000명, 실제 사전선거에 참여한 인원의 숫자로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졌다는 거를 그러니까 판례까지 나왔으니까 오케이, 어떻게 쳐넣는지는 우리 쪽에서도 증명을 못했으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온갖 증거가 다 나와도 그냥 기각을 해버렸으니까 그 사법부가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것까지야 우리가 희망사항이지만 이미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좋아, 얘들이 사전선거인 수 해가지고 민주당에다 얼마를 쳐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쳐넣은 거를 이번에 개표기만 안 쓰고 만약에 사람이 했다면 사람이 이 관내까지 다 합쳐도 개표기 걸 빼고 사람이 재확인한 숫자로 따지면은요, 조금 전에 당일로만 봤지 않습니까? 관외도 보면 관내 보세요. 여긴 거의 2배 가까이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어떻게 관내에서 이렇게 이기는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부풀려졌다는 거죠. 사전선거일수에서. 어쨌든 부풀려진 것까지를 포함해서라도
그냥 사람이 직접 분류한 숫자만 가지고 따지면 1775표 중에 김민석이는 786표, 박영찬 후보는 972표. 예? 이게 몇 프로야? 44.3 대 54.8. 그러니까 선거인수 부풀려서 넣은 것까지를 다 인정하고라도 사람이 수개표한 걸로만 따지면 10.5% 차이로 이긴 거고요. 뭐 몇몇 표가 더해졌네 이런 얘기는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잘난 박사들이나 뭐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뒤집은 거를 제가 무슨 수로 뭐 그냥 추계만 이렇게 한 거예요. 13,000표 정도 그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얹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사전선거인수 빼고 사전선거 빼고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고 저는 이번에 주장하는 거니까, 개표기 조작 빼고, 뺀다는 의미가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표 빼고 당일 투표한 수 중에 사람이 개표한 숫자만을 가지고 비교하면 26.7%로 김민석 후보가 졌다. 뭐 이재명이 16점 몇 프로였나요? 이게 당일 수개표로만 한 거죠. 당일 수개표로만 했을 때 이재명이는 몇 프로야? 16점 몇 프로, 16.9%로 졌었네요. 그 뭐 대표부터 해가지고 최고위원, 하여간 제가 최고위원 줄줄이 지금 시리즈로 나갈 텐데 참 황당하죠. 26.7%로 진 사람이 졌다는 건 저는 뭐 확실하잖아요. 사람이 개표한 당일 투표수. 근데 개표 총 선관위 발표는 50.18 대 49.03, 1.1%. 그냥 이 사실만 알고요. 쟤네 아침마다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뭐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재명 16.9, 예? 김민석 26.7, 그냥 이 숫자를 그냥 맞박에 딱 그냥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성경에서는 인친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저건 16.9% 진놈, 저거는 26.7%로 진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뉴스 보면 참 황당할 겁니다. 저런 놈들이 나라를 아니 나는 어떻게 됐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